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릴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밤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천만에요. 이 수많은 하얀 점들은 어느 환자분의 뇌 속에 꽉 들어찬 기생충 사체들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 이분이 독극물을 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서비스라며 받아 먹는 바로 그 음식,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바로 그것을 드셨을 뿐입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십니까?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60대 이상 150만 명이 자기 몸속에 기생충이 살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중 80%는 평생 증상조차 못 느끼고 지나갑니다. 나머지 20%는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응급실에 실려 가서야 알게 됩니다. 잠깐 스스로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잘 먹는데도 자꾸 어지럽습니까? 밤에 이를 간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피부가 자주 가렵습니까? 설사와 변비가 오락가락합니까? 식욕은 있는데 체중이 빠집니까?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이 위험한지, 어떻게 예방하는지, 그리고 병원 가서 꼭 확인해야 할 단 하나의 혈액검사 수치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수치만 알아도 내가 안전한지 위험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소주 한 잔 털어 넣으면 소독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 평생 믿어온 미신을 과학적으로 깨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됩니다. 구독 버튼은 평생 무료니 걱정 마시고 눌러두세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경고드릴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싱싱함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소생강과 천엽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도축장에서 바로 가져온 건 신선해서 괜찮다, 참기름 소금장에 찍어 먹으면 균이 죽는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실제로 평소 건강하던 20대 남성이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고 몸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특전사 출신일 정도로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척추 신경 속에 기생충이 파고들어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원인이 뭐였을까요? 며칠 전 친구들과 술안주로 먹었던 소생간이었습니다. 생간에는 개충이라는 독한 녀석이 숨어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위산을 뚫고 살아남아서 장벽을 뚫고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간, 폐, 뇌, 눈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삼겹살입니다. 구워 드실 때 빨리 먹고 싶어서 대충 익은 것 같은데 그냥 집어 드신 적 있으십니까? 한 기생충학 교수님이 고깃집 회식 중에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는데 고기 살점 사이에서 무언가 하얀 실 같은 게 스르륵 기어 나오더랍니다. 열기를 피해 탈출하려는 기생충이었습니다. 전문가 눈에 우연히 보인 게 그 정도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 번째는 의외의 복병입니다. 바로 건강을 위해 찾아 드시는 유기농 채소입니다. 농약 안 친 유기농만 찾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농약이 없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농약을 안 썼다는 건 그만큼 거름을 많이 썼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퇴비에는 동물 분뇨가 섞여 있고 채소 잎사귀에 기생충알이 타닥타닥 붙어 있게 됩니다. 물로 대충 헹구는 정도로는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 중장년 남성들 사이에서 별미로 통하는 민물고기 회입니다. 강가에서 쏘가리나 붕어 잡아서 그 자리에서 회 떠서 소주 한 잔 기가 막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00만 명 이상이 간흡충에 감염됐습니다. 이 녀석은 이름 그대로 우리 간에 붙어 사는 흡혈귀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담관에 빨판을 딱 붙이고 무려 20년 동안 살아갑니다.
20년 동안 매일 담관벽을 갉아먹으며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담관암이 되는 겁니다. 5번째, 바다 생선입니다. 바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바다에는 고래충이 있습니다. 고등어, 오징어, 광어 가리지 않고 기생합니다. 특히 자연산을 고집하시는 분들, 기생충 위험은 자연산이 양식보다 10배, 100배 더 높습니다. 이 고래충이 무서운 이유는 통증 때문입니다. 위장에 들어오면 마치 드릴처럼 이벽을 뚫고 나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6번째, 너무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입니다. 요즘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산책 나가서 풀숲 뒹굴고 온 강아지가 집에 돌아와 자기 털을 혀로 핥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주인 얼굴을 핥고 뽀뽀합니다. 이때 개충이 사람 입으로 직통 전달됩니다. 그럼 이런 기생충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배 속에만 있다가 나오는 줄 아십니다. 천만에요. 이 녀석들은 우리 몸을 전국 여행하듯 돌아다닙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벽은 톨게이트입니다. 기생충은 이 톨게이트를 무임승차로 뚫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타고 어디든 갑니다. 간으로, 폐로, 심지어 뇌와 눈으로까지 말이죠.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인숙 어르신 69세 여성분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인데 5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잘 드시는데도 자꾸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체중도 58kg에서 51kg까지 빠졌습니다. 병원 여러 곳을 다녀도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호상구라는 수치가 18%로 나왔습니다. 정상은 5% 이하입니다. 내과에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간흡충이 발견됐습니다. 원인이 뭐였을까요?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즐겨 드셨던 민물고기 회였습니다. 20년 전에 먹은 회가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 분 계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동진 어르신 74세 남성분입니다. 3년 전부터 귀여운 포메라니안을 키우셨습니다. 자식보다 낫다며 한 침대에서 주무셨죠. 그런데 1년 전부터 눈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과에 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구 속에 기생충 유충이 발견된 겁니다. 개충이었습니다. 강아지 산책 후 발을 제대로 씻기지 않았고 강아지가 자기 털을 핥은 그 입으로 할아버지 얼굴을 핥았던 겁니다. 두 분 모두 전문 구충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박인숙 어르신은 3개월 만에 체중이 55kg로 회복되고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호산구 수치도 6%로 정상화됐습니다. 최동진 어르신은 6개월 치료 끝에 시력이 일부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강아지와 침대를 분리하고 산책 후 발을 꼼꼼히 씻겨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두 분 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감염됐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시했을 뿐이죠. 그럼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지금부터 5가지 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갈이입니다. 주무실 때 옆 사람이 당신 어제 이 갈더라 하는 소리 들어보셨다면 주의하십시오. 기생충이 뇌신경을 자극하면 잘 때 이를 갈게 됩니다. 둘째, 만성 빈혈과 현기증입니다. 잘 드시는데도 자꾸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십니까? 혹시 내 뱃속 누군가가 내 영양분을 먼저 가로채고 있는 건 아닐까요? 셋째, 피부 문제입니다. 이유 없이 두드러기가 나거나 밤만 되면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시나요? 이건 기생충 배설물 때문에 생기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넷째, 배변의 변화입니다. 설사를 했다가 변비가 왔다가 오락가락 하십니까? 장 환경이 기생충 때문에 엉망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다섯째, 식욕의 이상 변화입니다. 방금 밥 먹었는데도 금방 배가 고프거나 반대로 밥맛이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기 싫은 경우
기생충이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약국 약으로 버티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기생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복잡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딱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모든 고기는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 드십시오. 75도 이상 1분만 가열하면 기생충은 99.9% 죽습니다. 달걀 익히면 투명하던 게 하얗게 변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75도 넘으면 기생충도 단백질 변성으로 죽습니다. 돼지고기는 겉면이 갈색이 될 때까지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핏물이 안 나올 때까지 익히셔야 합니다. 빨리 먹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두 번째, 채소는 식초물에 5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번 씻으십시오. 물에 식초 몇 방울 떨어뜨려서 채소를 5분 정도 담가 두셨다가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꼼꼼히 씻어내시면 됩니다. 식초가 기생충알 주변에 끈끈한 접착제를 녹여서 물에 쉽게 떠내려가게 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연구 결과 식초물 5분 처리하면 기생충알 제거율이 87%나 됩니다. 세 번째, 도마와 칼은 반드시 분리해서 쓰십시오. 생고기 썬 칼로 김치 자르면 기생충 택배 서비스나 다름없습니다. 육류용 도마는 빨간색, 채소용은 녹색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 놓으시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끓는 물에 소독하십시오. 네 번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산책 후에는 귀찮으시더라도 발을 물로 씻겨주시고 침대는 꼭 분리하십시오. 사랑하는 만큼 위생은 냉정해야 합니다. 입을 맞추는 행동도 서로의 건강을 위해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물은 반드시 끓여 드십시오. 약수터 물이 아무리 맑아 보여도 100도로 끓이면 원충이 완전히 죽습니다. 등산 가셔서 목 마르시더라도 꼭 끓여서 드십시오. 여섯 번째, 설거지할 때 쓰는 수세미를 일주일에 한 번은 교체하시거나 물에 적셔서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려주십시오. 그 정도 열기만 가해져도 세균과 기생충 99% 박멸됩니다. 수세미는 변기보다 더럽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 받으실 때 호산구 수치를 꼭 확인하십시오. 보통 건강한 사람은 이 수치가 5% 미만입니다. 그런데 만약 10%, 20%로 높게 나왔다면 지금 내 몸속 어딘가에서 기생충과 우리 몸의 군대가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7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방과 동시에 우리 면역력까지 키울 수 있는 황금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 우리 한국인에게는 김치라는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잘 익은 김장 김치 말입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일 때 삼투압 때문에 1차로 기생충알이 터져 죽고 고춧가루와 마늘이 2차 공격을 하고 마지막으로 유산균이 발효되면서 나오는 산성 성분이 남은 기생충알을 완벽하게 사멸시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김치연구소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실입니다. 하루 한 공기씩 아침 식사 때 신김치로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 마늘 3쪽에 생강 1조각 넣고 끓인 차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기생충을 억제합니다. 만드는 법 간단합니다. 마늘 3쪽 편썰기 하시고 생강 엄지손가락 크기로 편썰어서 물 500ml에 넣고 끓이십시오. 약불로 10분 끓인 다음 꿀 1스푼 넣으시면 됩니다. 저녁 식후에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하루 피로도 풀리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세 번째, 강황 반 티스푼에 후추 한 꼬집 넣으시면 강황의 커큐민 흡수율이 2000배 증가합니다. 요리할 때 뿌리시거나 따뜻한 우유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 녹차 2잔에 레몬 반쪽 짜 넣으시면 항산화 효과가 5배 증폭됩니다. 다섯 번째, 무가당 요구르트 한 병에 견과류 한 줌, 아침 공복에 드시면 장내 유익균이 증식됩니다.
6번째, 된장국에 미역 넣어 드시면 발효식품과 식이섬유 조합으로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7번째, 고등어에 브로콜리 주 23회 드십시오. 8번째, 매실액 1스푼을 따뜻한 물 200ml에 타서 식전 30분에 드시면 소화가 촉진됩니다. 이 8가지 중에 오늘부터 하루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양과 타이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은 하루에 3쪽까지만 드십시오. 그 이상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생강도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 1개면 충분합니다. 김치는 한 번 드실 때 밥 공기로 1공기 정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요구르트는 시중에 파는 작은 병 1개, 보통 150ml짜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드시거나 식사 후 2시간 지나서 드시면 좋습니다. 녹차는 하루 2잔에서 3잔이 적당한데요. 오전에 1잔, 오후에 1잔 이런 식으로 드시되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 3개월이 중요합니다.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실천하시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다시 정비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평생 습관으로 쭉 유지하시면 됩니다. 호산구 수치는 3개월 후에 한번 다시 검사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1년에 한 번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선도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김치는 담근 지 3개월 이상 된 신김치를 냉장고에 보관해서 드시고요. 마늘과 생강은 국산으로 표면이 단단하고 무른 데 없는 걸로 고르십시오. 요구르트는 유산균 수가 100억 개 이상 들어있는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일주일 이상 남은 걸로 드시고요. 고등어 같은 생선은 눈이 맑고 비늘이 반짝반짝 빛나는 신선한 걸로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액응고제, 그러니까 와파린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이나 생강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출혈 위험이 있거든요. 하루에 마늘 1쪽 이하로 줄이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십시오.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황이나 생강이 혈당을 낮출 수 있어서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고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김치나 된장 드실 때 저염 제품으로 골라서 드시고 하루 소금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담석 있으신 분들은 강황을 많이 드시면 담낭이 수축해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조금씩 시작하십시오.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마늘, 생강, 고춧가루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양을 줄이시거나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칼륨 많은 음식 조심하셔야 하니까 병원 영양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십시오.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의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일 뿐입니다.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진단이나 치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습관 바꾸기 전에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박인숙 어르신과 최동진 어르신 기억하시죠? 두 분 다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치료받으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셔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오늘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 완전히 익혀서 드시고 채소는 식초물에 씻으십시오. 둘,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호산구 수치 1년에 한 번 꼭 확인하시고 증상 2개 이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십시오. 셋, 작은 습관이 10년 후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황금 조합 8가지 중에서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딱 3개월만 실천해 보십시오. 석 달 후 당신은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기운 넘치네 하고 미소 지을 겁니다.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맑아지고 무엇보다 내 몸을 내가 지킨다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6개월 후엔 주변 사람들이 요즘 많이 좋아 보이신다고 말할 겁니다. 1년 후엔 병원비 아낀 돈으로 손주들한테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댓글창에 건강지킴이 4글자만 남겨주세요. 타이핑하는 그 순간 당신의 다짐이 뇌에 각인됩니다. 말이 시가 되고 시가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메모장 꺼내서 호산구 이 3글자 적어두세요. 다음 건강검진 때 의사 선생님께 이 수치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이 한 단어가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 있으십니까? 카톡 단톡방에 이 영상 링크 보내주세요. 이거 한번 봐봐.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평생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공유하지 않는 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잘 익힌 음식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